바이든 미국 구조 계획 법안이 이번 주말에 상원에서 가결되고 곧이어 하원에서 최종 승인된 후 10일까지는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 시행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하원을 동시 장악하고 있으나 하원 5명, 상원 1명만 이탈해도 바이든 미국 구조 계획을 독자 가결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크게 3가지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2월 실업률이 6.2%로 하락하고 일자리도 37만 9천 개 증가해 고용시장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가장 큰 피해를 본 여행업계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해줄 백신 여권을 도입할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 법안이 이번 주말에 상원에서 가결되고 곧이어 하원에서 재표결로 최종 승인한 후 10일까지는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 시행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 수정안으로 연방실업수당은 주당 $300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9월 말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미국민 2억 8천만 명이 $1,400씩 받는 현금 지원은 15일을 전후해 입금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 법안이 마침내 결승선에 도달하고 있어 미국민들과 비즈니스에 헬프 온 더 웨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구조계획 법안은 상원 본회의 심리로 진전시키는 표결에서 역시 50대 50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승인돼 여러 수정안들의 상정과 토론, 표결 등 마라톤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On this vote, the yeas are 50, the nays are 50, the Senate being equally divided. The Vice President votes in the affirmative and the motion to proceed is agreed to. 공화당의 런 존슨 상원의원이 지연 작전을 펴서 628쪽이나 되는 미국 구조계획 법안 상원안을 의회 서기가 전략 낭독토록 요구하는 바람에 11시간 만인 5일 새벽 2시까지 법안 읽기를 해야 하는 진풍경을 연출했습니다. 금요일에 펼쳐진 일련의 수정안 토론과 연쇄 표결에서 연방실업수당을 현행 주당 $300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9월 말까지 한 달 더 제공하는 수정안이 마지막 순간에 채택됐습니다. 상원 다수당 대표인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미국 구조계획 법안이야말로 코로나 사태를 끝내고 미국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한시가 급한 조치라며 공화당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번 주에 반드시 가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American Rescue Plan is a very, very strong bill. The Senate majority is intent on going forward and helping the American people with bold action quickly. 미국 구조계획 법안은 이번 주말 연방상원에서 가결되고 곧이어 연방하원에서 재표결에 최종 승인된 후에 내주 초인 10일 이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 발효시킬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이 내다봤습니다. 그럴 경우 15일을 전후에 연조정 소득 개인 $7만 5천 달러 이하, 부부 $15만 달러 이하인 미국민 2억 8천만 명이나 1인당 $1,400씩 은행 계좌에 입금받기 시작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3월 15일부터는 1,800만 명 내지 2천만 명이 받고 있는 연방실업수당을 주당 $300로 유지하는 대신에 당초 8월 말에서 한 달 더 늘어난 9월 말까지 제공하게 됩니다. 7월부터 1년간은 17세까지의 미성년 부양자녀들에게 매달 1인당 $250 또는 $300씩 추가로 입금시켜주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백악관과 상하원 다수당을 동시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하원 5명, 상원 1명만 이탈해도 독자 가결할 수 없는 몇 월 차이의 다수당이어서 바이든 미국 구조 계획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크게 3가지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소득층 현금 지원을 축소하고 연방실업수당은 $300를 유지하는 대신 한 달 더 연장했으며 최저임금 $15 인상은 제외하는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백악관과 연방 상하원을 동시에 장악한 민주독주 시대지만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하원에서 5명, 상원에선 단 1명만 이탈해도 독자 가결이 무산되는 상황이어서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대표 등 민주당 최고 지도부의 첫 번째 입법 과제인 미국 구조계획 법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몇 가지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미국민 1인당 1,400달러씩 지급하는 현금 지원의 상한선을 대폭 하향 조정해 지급 대상을 1,200만 명 정도 줄였습니다. 연 조정 소득이 개인 7만 5천 달러, 부부 15만 달러 이하인 미국민들의 84%인 2억 8천만 명에게 1,400달러씩 제공하겠다는 기준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신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소득 상한선을 당초 개인 10만 달러는 8만 달러로, 부부 20만 달러는 16만 달러로 내려잡았습니다. 이 소득 상한선의 하향 조정으로 중상층과 고소득층 1,200만 명과 자녀들까지 합하면 1,640만 명이 이번 현금 지원에서는 빠지게 됐습니다. 둘째, 마지막 상원 수정안 표결 과정에서 채택한 연방실업수당은 주당 지급액을 300달러로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지급 기간을 9월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하는 변화를 줬습니다. 이에 따라 3월 15일부터 연방실업수당은 주당 400달러로 오르지 않고 현행 300달러에 그대로 머무는 대신 지급 기간은 당초 8월 29일에서 9월 말까지 한 달 더 연장됩니다. 셋째, 최저임금 인상은 하원에서는 포함시켜 통과시켰다가 상원에서는 제외시켜 가결됐는데 결국 이번에는 상원안대로 제외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진보파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시키도록 강하게 요구했으나 전체 패키지의 통과를 무산시킬 수는 없기에 최종안에 대해선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공화당의 지원 없이 독자 가결하는데 민주당 전원의 일치 단결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소수의 중도파들이 요구하는 방안을 듣고 그들에게 찬성표를 던질 명분을 주고 붙잡기 위해 몇 가지를 수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2월 실업률이 6.2%로 추가 하락했습니다. 일자리가 37만 9천 개 증가돼 코로나 사태에서 고용이 서서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월의 일자리 증가 대부분은 식당과 호텔, 레저 업종에 몰려 있고 다른 업종은 저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체 고용 시장의 개선 속도는 아직 더딘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백신 접종으로 진정되면서 경제활동도 다시 활발해져 고용도 개선되고 있다는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미국의 2월 실업률은 6.2%로 전달보다 0.1포인트 더 낮아졌습니다. 특히 2월 한 달 동안 미국 경제에서 37만 9천 개의 일자리를 늘렸습니다. 수정된 1월의 일자리 증가 16만 6천 개보다 2배 이상 늘어나며 2달 연속 증가한 겁니다. 이는 또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 20만 개 증가를 훨씬 뛰어넘은 호송적입니다. 다만 2월의 고용 성적에서는 식당, 호텔, 레저 업종에 일자리 증가가 편중되고 다른 업종들은 저조해 다소 불안감을 남기고 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식당, 호텔, 레저 업종에서는 35만 5천 개의 일자리를 늘려 전체 증가 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비해 생산 분야에서 제조업은 2만 1,000명을 늘렸으나 건축업에서는 6만 1,000명이나 줄였고 광업도 8,000명 감원에 12가 엇갈렸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도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업종은 6만 3천 명, 소매업종 4만 1,000명, 헬스케어 2만 명을 각각 증원한 반면 재정활동 5천 명, 정보업종 3천 명, 교육 2,400명을 줄였습니다. 더욱이 정부에서는 모두 일자리를 줄여 연방 3천 명, 주정부 3만 9천 명, 로컬 정부 4만 4천 명을 합해 무려 8만 6천 명이나 대폭 감원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은 코로나 사태의 진정과 경제활동 재개로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반 경제 급반등과는 달리 다소 느린 개선 속도를 보일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과 분석기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식당, 호텔, 레저 업종까지 일자리 개선 청신호가 켜졌지만 아직도 미국 내 고용은 팬데믹 이전의 실업률 3.5%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이고 950만 개가 적은 수준입니다. 비당파적인 미 의회 예산국 CBO는 미국 경제가 사실상 완전 고용이었던 팬데믹 직전의 3.5%의 실업률로 복귀하는 시기는 2024년에나 가능해 수년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해 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1년 가까이 눌려왔던 여행 수요가 폭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발이 묶였던 미국민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 바로 해변가인데요. 최근 들어 검색 순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직 여행은 이르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10만 달러가 넘는 여행 상품까지 등장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가장 큰 피해를 본 여행업계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1년 가까이 눌려왔던 여행 수요가 폭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CBS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여행업체 신규 예약이 3주째 급증해 2월 말 예약 건수는 최악이었던 지난해 대비 58%나 늘었고 지난주는 6% 더 증가해 전년 대비 6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애넌데일과 센터빌에 지사를 두고 있는 탑 여행사의 신승철 대표도 이번 달 들어 비교적 안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여행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희들도 당황스러울 만큼 빨리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을 보급한다고 하기 때문에 갑자기 항공사와 그리고 크루즈라인 여러 사람들이 바쁘게 지금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저희들도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안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부유층을 타겟으로 한 10만 달러짜리 여행 상품도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제휴해 전용기를 타고 전 세계를 일주하는 초호화 여행 상품을 내놓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21일 출발해 9월 13일까지 24일 동안의 일정으로 참가비가 최고 10만 5천 달러에 이릅니다. 여행에 목마른 미국민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은 해변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변을 끼고 있는 여행지가 온라인 검색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하와이의 경우 항공편을 검색하는 횟수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31% 증가했다고 CNBC 머니와치가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항공사 협회는 지속적인 백신 출시를 통해 올해 말까지 여행이 2019년 수준의 약 5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피로감에 지친 미국민들에게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는 이집트와 케냐, 코스타리카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지역은 방문객에게 개방돼 있고 미국에서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요인은 전적으로 백신 접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발표가 시작된 지난 11월 이후 예약 숫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행업계가 완전히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하기엔 아직 이른 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변종이 또다시 감염 폭발로 이어질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하락세가 멈추고 다시 반등할 기미를 보이면서 이러한 우려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여행업계는 2021년 올해가 지난해 비해 수요가 많은 것은 확실하지만 2019년 수준까지 회복하기는 아직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억눌렸던 미국민들의 여행 욕구가 올해 본격적으로 분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방금 전해드렸는데요. 여행할 때 꼭 필요한 게 여권인데 이제 여권이 하나 더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이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면서 영국 그리고 유럽연합과 더불어 백신 여권을 도입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일단 여행과 항공업계는 반기는 분위기인데 자칫 비접종자에 대한 차별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해줄 백신 여권을 도입할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앞으로 몇 주간 코로나 관련 방역 조치를 완화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백신 여권이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 시스템은 해외여행뿐 아니라 레스토랑과 바 같은 장소에 출입할 때도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막대한 피해를 본 항공업계는 정부가 백신 여권을 지원하는 법안을 도입하도록 촉구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유럽연합 EU는 침체된 여행산업을 살리기 위해 백신 여권 도입을 추진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의 우술라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디지털 그린패스가 유럽인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유럽연합 내에서 또는 외국으로의 안전한 출장 및 여행을 할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도 백신 여권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갈립니다.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그리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등은 백신 여권 도입에 적극적입니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백신의 안전성 부족을 근거로 부정적 기류가 강합니다. 백신 여권이 접종자의 편의를 위한 거라고 하지만 자칫 비접종자에 대한 차별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비접종자는 상대적으로 발이 묶일 수 있어 보이지 않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백신 여권 개발은 현재 활발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제항공운송협회 아이아타의 백신 여권 트래블 패스가 3월 중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항공과 카타르 항공이 트래블 패스 시범 운영 중이며 주요 인도 국적사들도 참여를 위해 아이아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백신 여권 개발과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는 만큼 미국의 백신 여권 도입 여부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워싱턴 뉴스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